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력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원 시 꼭 필요한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소한 입사 지원 서류인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단계별로 내용을 나누어 영상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무수행 계획서 2탄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전략 1, 2부 순서 중 그 첫 번째 강의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검색 후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 2탄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전략에 대한 강의를 위해 세 가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주기 위해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포함한 입사지원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탄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대필이 아니고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직무수행 계획서는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컨설팅 순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첫째로 면접관이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입사지원 서류를 작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아닌 딱 한 가지입니다.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전제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 같이 위험합니다. 여기서 위험이라면 합격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직무수행계획서 한자 적을 때마다 이렇게 적으면 과연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용어와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법, 독창성과 참신성을 부여하는 방법, 면접관의 로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키워드와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 즉 전문가인지 또는 경력자인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업무 관련 내용을 기술할 때 또는 이야기할 때 그분의 키워드나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의료인이나 법조인들은 쉬운 일반적인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용어나 키워드를 사용함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독창성과 참신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소서의 항목 중에 책임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책임감에 대해 논할 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다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또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 등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계가 없는 책임감에는 핑계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가요? 앞서 말한 책임감에 대한 표현보다 참신성과 독창성이 돋보이지 않나요? 예, 한계가 없는 책임감에는 핑계도 없습니다. 책임감이란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한계도 핑계도 두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면접관에게 어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이어서 적는다면 당연히 면접관은 불러서 확인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즉 서류 전형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내 서류를 검토하는 로직, 즉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면접관은 이력서를 먼저 보고 지원 직무에 부합하고 면접관이 보고 싶은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순으로 추출한 키워드들이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스캔하듯이 검색해서 확인합니다. 이 대목에서 대필 여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대필이 아닌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력서에서 추출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나왔다고 해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력서에 없는 내용이 특히 경력과 역량에 관계된 부분인데 이력서에 없는 키워드에 관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다면 그것은 탈락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 이유 역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위 세 가지 전략을 반영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 대필이 아닌 작성법을 배우는 컨설팅을 받아야 할까요? 면접관은 대필 여부를 우선 필터링합니다. 다른 이사 지원 서류도 마찬가지지만 직무수행계획서는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변별력을 갖추어 추후 혹시 모를 채용의 근거 제시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공공기관의 특성상 채용에 대한 시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없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숨은 뜻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자들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 너무나 낯설다는 점이라 작성하려니 막막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란 것은 면접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성법을 배워서 자기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졌느냐 아니면 그냥 100% 대피를 했냐에 대해서 면접관은 먼저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 정보만 제공하고 비용을 들여 맡기면 전문가라고 칭하는 분들이 다 작성해 주는 것은 단순 대필입니다. 단순 대필의 유일한 장점은
맡기는 분들이 비용만 감소한다면 너무 편하다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이것이 유일한 장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면접관의 지원자 서류 검토 로직을 보면 이력서를 먼저 보고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럴 때 정확한 팩트인 이력서가 예를 들면 노란색이라고 치면 단순 대필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서 또는 직무수행계획서가 그 색깔이 분명히 다를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접관은 몇 분만 쳐다보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아주 출중한 대필 전문 작가에게 맡겨 내가 쓴 것처럼 보였다 손 치더라도 면접 때 직무수행 계획서 기반 질문에 대해서는 1도 대답을 못할 것이니 결국은 최종 합격은 요원하겠죠. 합격이란 서류전 통과가 아니라 최종 합격을 의미하는 것이니 대필로서 합격하기 힘들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그럼 컨설팅의 유일한 단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 시간 투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작성법을 배우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일석이조의 효과. 첫째, 본인이 쓴 것처럼 됩니다.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모집 공고와 본인 이력서를 분석해서 직무수행계획 작성을 위한 양식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양식이란 것은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블로그에 자세히 예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니마마라 취업연구소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틀을 잡아놓은 프로그램을 짜놓고 땡땡 부분만 설명대로 제가 드린 설명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 양식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열정과 간절함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제 설명을 들었을 경우에입니다. 제가 이미 수년간 다양한 계층의 의뢰자분들에게 확인을 거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많은 합격자분들도 배출했죠. 다시 양식 얘기로 돌아와서 그 양식의 땡땡 부분을 채기 위해서 고민을 당연히 하시겠죠. 생각을 해야 하니. 프로그램의 땡땡 부분이 본인 생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땡땡 부분들이 주로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하는 부분이라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땡땡 부분을 고민해 채우게 되면 결국 본인이 쓴 것처럼 되고 아울러 면접 대비도 같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식은 문장과 문장들로 이루어진 큰 사고의 틀이고 그 사이에 땡땡 부분을 비워놨는데요. 자세한 것은 검색창에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네이버 검색창에 니마마라 취업연구소를 치면 연구소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면접관의 로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력서에서 보고 싶은 키워드를 정하고 그것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반복해서 명시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자기소개서 혹은 직무수행계획서 어느 하나가 대필이거나 지원자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컨설팅 받아서 작성한 부분과 뚜렷이 구분이 되겠죠. 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실 때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같이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형 컨설팅으로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2탄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